안녕하십니까, 하석태입니다. 오늘은 국가 부강 경제론, 특히나 상속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의 상속세 12조와 그 12조와 맞먹을 정도의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런 미술품과 국가 보물을 우리 국립미술관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피카소라든가 아네, 모네, 그리고 겸재 이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고려 청자 등과 같이 그렇게 많은 가치 있는 유물들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겨준 그 가치는 아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재산 상속세 12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4년에 노동자 정당인 스웨덴의 3인당이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한 계기는 당시에 아스트라 제약회사의 창업주 부인이 사망하게 되자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을 팔 것이라는 소문으로 주식이 폭락하게 되고 급기야는 영국의 제약회사 제네카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구회사 이케아가 상속세 65%를 피하기 위해서 본사를 스웨덴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았던 당시의 3인당은 야당과 힘을 합쳐서 100% 만장일치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30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50%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거치를 통해서 매출의 상승 또는 주식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이익의 차등분으로 상속세를 내면 크나큰 지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상속세가 유지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들과 특히나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중소기업이 털을 잡기 위해서는 30년,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상속세 50%를 내게 되면 그 기업의 연속성은 파괴됩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밀폐 용기 유명한 회사 락앤락이고, 손톱깎이 회사 777, 이곳은 대단히 성공한 대한민국 고유의 토착 중소기업인데 상속세 납부로 인해서 경영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예가 있다면 세아제강이 갑자기 창업주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분 18.4%가 상속세 납부로 인해서 지분이 4%로 줄어들었고 경영권 포기의 위기까지 갔지만, 당시에 그 상속을 받았던 그 30대 경영주가 그 이후로 참신하고도 성실하게 기업을 가꿔서 부활했고 지금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법관을 지녔던 노회한 법률 자문인을 고용해서 어떻게라도 극복하고 있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장학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100% 소유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나 상장도 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은 사업 그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50% 상속세를 낼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체 자체를 매각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상속세 존속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라든가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소규모 그런 서민 자산가들이 상속세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1억 이하일 때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까지는 20%, 5억을 초과해서 10억까지는 30%,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이며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상속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고 55%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50%입니다.
미국이 40%라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억 이하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 부호들이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민 가기를 선호하고 자신의 본사를 옮기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유연하고 혹은 상속세가 전혀 없는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주가 그렇고, 캐나다는 1970년에 폐지를 했지만 상속할 시에는 고인이 살아있을 때 소득 잉여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하고,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뉴질랜드, 또 싱가포르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는 이민 가는 그런 부호들의 숫자가 250만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도시에 상당히 많은 세계적 부호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 자산만 100만 달러, 1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단히 높습니다. 2012년에 15만 6천 명 정도가 이주했는데 2019년에는 무려 26만 9천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7년 동안 60%의 이주자들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정도 된다면 36만 정도가 싱가포르로 이주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싱가포르는 이자 소득세라든가 증여세, 상속세가 없고, 특히나 외국에서 번 돈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안전하고, 그래서 싱가포르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런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빌리어니어, 1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도 싱가포르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무려 한 30여 명 되고, 영화배우 국리라든가 자오웨이,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드 마르드 세브린, 그리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이런 유명한 부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4만 달러 턱에 올라 있는 현재와 비교해 볼 때 6만 7천 달러 이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부호들이 삶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얻는 효과는, 이 대부호들은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장 높았던 것이 3.3% 정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5.4%라든가 가장 적었던 수치는 3.9%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실업률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앞으로 그 전망이 사실상 싱가포르보다 더 유망합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북한의 무한한 지하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이 한반도가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되면서 또한 동시에 첨단 IT라든가 반도체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조선 자동차, 반도체, 보건의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구군이 상승하고 있는 시대이죠. 이럴 때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허브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막강해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위력은 과거에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줬다 폈다 하던 산유국 이상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60년대, 70년대 진보 계통의 학생들이 공부했던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의 논리는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연간 매출은 세계의 중견 국가들의 GNP와 같습니다. 그리스라든가 루마니아, 포르투갈, 페루, 베트남, 이집트 전체 국민의 생산력과 삼성전자가 서로 같은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2021년 4월 2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494조 2,900억이 되고, 그래서 500조 이상의 예산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12에서 15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매출 능력을 삼성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됐냐? 한 500억 달러가 됩니다. 2020년 통계로 북한의 GDP는 180억 달러가 됩니다. 북한의 국방비가 3조 정도로 볼 때 현대자동차의 2020년도 매출 104조 원과 비교해 볼 때 북한의 군사비보다 무려 34배 이상이 됩니다. 현대라든가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의 연간 생산량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과거 19세기, 20세기 초에 식민지를 제국주의가 경영했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게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고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기업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력이 됩니다. 왜 미국이 강대 국가인가 하는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이라든가 월마트, 페이스북 이러한 각각의 글로벌 기업들이 인구 5천만의 한국과 같은 그런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인구 2천만의 대만과 같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수십 개이기 때문에 미국은 강대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줘 가면서 했지만 낙수 효과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이고 민주주의 정부가 집권하고서부터는 기업도 민주화가 되고 회계도 투명해집니다. 삼성이 1960년대 사카린을 밀수했던 것은 박정희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현재로서는 회계 부정이 있고 국정농단이 된다면 회장조차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들 많이 얘기했냐면 우리 대기업들이 너무 많다.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FTA 글로벌 경제에서는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문제이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본 대기업 규모의 2분의 1이고 미국 글로벌 기업 규모의 7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계속된다면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구글이라든가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의 하청기업 또는 부품을 조립하는 기업의 수준으로 쇠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못하는 첫 번째 요인이 30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50% 상속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상속세의 비율은 최대 10% 정도까지 앞으로 5년, 7년에 거쳐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속세가 맨 처음에 생겼냐면 너무나 많은 탈세들이 많으니까 1950년대, 60년대 처음에 상속세를 만들었을 때는 전 재산의 90%를 상속세로 징수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는 7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루되는 세금을 평소에 철저히 막는다면 오히려 상속세는 이중 과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15억 이하 서민들은 완전 면제시켜줘야 되고 최소 1%에서 최대 10%까지 점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자본소득세라든가 투기소득세, 무노동소득에 의한 고소득, 예를 들어서 연 2억, 3억 이상의 그런 무노동 고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철저히 세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의 탈세만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인 경우에는 현금을 내면 싸게 해주고 카드를 내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통장 거래, 카드 거래만을 계약서로서 유용하게 인정을 할 때 그것으로 생기는 지하경제의 투명화로 인해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1년에 수십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들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 가운데 48% 정도가 면세이고 법인들 가운데 47% 정도가 면세입니다. 상위 10%가 86.4%의 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회계가 투명화된다면 상속세는 10% 이하 내지 상속세와 증여세는 없애는 것이 맞고, 또 국가는 각 인간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자식들에게 작은 재산이나마 넘겨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는 그런 인간의 본능을 최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는 100%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육과 의료와 주택에 있어서는 최소한 부모들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의 건강의료보험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혜택이 커져야 되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결혼을 하게 되면 일정한 규모의 국민주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따라서 교육과 의료와 주택에 있어서는 정의로운 사회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삼성의 텍사스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고용 효과가 직접 간접 3,000명이 이루게 됩니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에게 10년 정도 세금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제출한 요청서에는 20년 동안 면제해달라. 그 액수가 9천억에 해당됩니다. 삼성이 고덕 신도시에 30조를 투자하고 14만 명을 고용하는데 하수도 종말 처리 비용 843억에 대해서도 인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특히 글로벌 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 기업으로 인해서 그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의 소득세만 철저히 받아도 그 나라 경제에 엄청난 큰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출 3천억 이상의 10개의 기업이 법인세 25%를 내는 것보다는 100개, 1000개의 기업이 법인세 10%를 내는 것이 국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상위 10명이 3,8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0명이 1만 4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불평등은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국민주택 이상의 평수를 갖는 것은 각자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만 낸다면 무한히 허용하되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주택은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냐면,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적 정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치계와 국민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개인당 GDP 6만 불의 시대는 결코 요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이론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언론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늘어났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국가부채는 7%였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대에 와갖고 10% 정도로 늘어났지만 국가신용등급은 훨씬 더 개선됐습니다. 2019년에는 39.2%였고 2020년에는 47.1%입니다. 그렇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 당시보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6단계 위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GDP 대비 훨씬 더 많은 무려 120%의 부채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는 지난 30년 동안 최상위 등급 AAA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을 결정할 때 부채의 비율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계적 IMF라든가 신용등급 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 나라의 무역의 수입과 수출의 차액 가지고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수입보다 매년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1997년에 25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4,500불이 넘습니다. 이런 무역의 경상수지를 창출하는 주체가 정부입니까? 가계입니까?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정부에는 공무원을 뽑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을 최대로 보장하는 주체는 또한 기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에 있습니다. 페루에 1년에 2천만 정도의 관광객이 마추픽추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러나 마추픽추 주변에 경비행기만 뜰 수 있는 공항이 있어서 이것을 국제적인 대규모의 큰 공항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입찰에 성공한 곳이 어디냐면 한국공항공사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도시로서 세종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 업체들이 수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비행기는 미국의 스텔스라든가 F-35 비행기보다 더 가성비가 높고 훨씬 더 발전된 차세대 전투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KF-21이 앞으로 경제적 효과가 그 파급 효과가 20조가 넘는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나 디펜스가 만든 자주포는 동남아시아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그런 무기고, 그리고 독일의 자주포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큰 사고가 발생돼서 일본에서 선적했던 배가 좌초하는 불상사가 발생됐죠. 그 이후로 삼성조선소는 20척의 LNG를 수주했고 현대조선소도 5척을 수주했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세금에 인해서 대한민국 민복은 더 향상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드라마라든가 또 K-팝, BTS, 블랙핑크,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영웅들입니다. 미나리 기생충은 세계적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은 국운 상승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국민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남북 간의 평화 공존에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대륙으로 뻗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최고의 번영기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4년 상속세를 스웨덴의 노동자 정당 3인당이 당시의 야당과 같이, 당시의 보수당인 야당과 같이 만장일치로 폐지했을 때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르웨이로는 연어가 회귀하고 있고 세계적인 부호들은 스웨덴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국민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 유수적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본사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때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최대의 번영기를 구가하게 되고 남북 통일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좋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에 대한 영어 버전은 제가 점차로 마련해서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